자, 공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과목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법령의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공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요즘 간혹 이슈되고 있죠.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법. 헌법. 그죠? 헌법. 뭐라고요? 헌법. 자, 세고 세죠, 그죠? 예. 자, 헌법의 규정 안에 이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게 밑에서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법이에요, 법. 또는 법률. 율제는 붙이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안 붙이기도 해요. 저기 여기 봐요, 여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율, 그죠? 근데 다른 거 안 들어가지, 그죠?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법률 또는 그냥 법. 자, 누가 만들죠? 방금 얘기했잖아. 국회에서. 그죠? 국회. 자,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전부 다 입법기관이에요. 한 사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입법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겠지, 그죠? 나름대로 헌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내가 만들었어도, 그죠? 학계에서 보는 관점, 시민단체 내지는 국민이 보는 관점에서, 야, 이 부분은 헌법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위배가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 아니다. 이렇게 싸움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이러한 싸움을 해결해주고 잡아주는 기관. 그게 어디죠? 잠깐만요. 헌법재판소. 헌재. 아, 가구나. 그죠?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뭘 하는지는 모르고, 그죠? 바로 법률의 다툼을 해결합니다. 헌법을 재판합니다. 헌법재판소. 그죠? 왜? 국회의원은 맞다 그러고, 헌법에 위배가 안 된다 그러고, 국민은 위배된다 그러고, 싸움을 하는 건 누가 하든 간에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누가 한다고요? 헌법재판소. 바로 헌재에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심의해보니까, 야, 이 법은 헌법에 위배가 돼. 한다면은 9명 중에서 헌재는 무조건 3분의 2입니다. 과반수가 아니에요. 과반수는 2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9명에서 과반수면 5명인데 헌재는 무조건 3분의 2입니다. 몇 명 나와줘야 돼? 6명이. 6명. 5명 나와주면은 그거는 기각. 그래서 3분의 2, 6명 이상이 나온 결과가 뭐냐? 국회의원 네가 만든 법은 헌법 위배가 돼. 라고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헌법소장이 위헌 판결하고 땡땡땡 치는 순간 그 즉시 그 법은 폐기입니다. 폐기야. 그게 위헌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모든 법들은 다, 대부분의 법들은 헌법에 위배가 안 되는데 일부 조항만, 뭐 한두 개든 서너 개만 좀 안 맞아. 일부 안 맞는 조항 그것 때문에 전부 다 폐기하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러면 야, 일부 조항 요것만 헌법에 안 맞으니까 헌법에 맞게 고쳐라고 최소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많으면은 1년 줍니다. 이게 바로 일부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입니다. 뭐라고요? 불합치 판결.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고치면 돼요. 아시겠죠? 안 고치면 안 고친다. 배째를 안 고쳐. 그러면 그 기간 지나가면 폐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고치겠지, 그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바로 헌재에서 한다. 할 게 많잖아요, 헌재에서. 그래서 이 법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 무슨 알 권리 위배가 된다. 무슨 이래가지고 자꾸 하잖아요. 뭐 국민의 행복권, 무슨 권을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헌법선 내게 되면은 헌재에서 아니다. 위배가 안 된다. 위배가 된다. 결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한다. 나는 간통죄 없어진 건 나는 좀 반대했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너무 많이 해. 자, 그러면, 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은 국회에서 4년 동안 임기하는데, 4년 동안 의정활동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지만 법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 만들 때도 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굵직굵직한 거예요. 큰 거. 쉽게 말하면 장절. 책으로 말하면 목차. 1장, 2장, 3장. 1장에 1절, 2절, 3절 이렇게 장절 용도 큰 것만 이렇게 굵직하게 만듭니다. 세부적으로까지 다 안 만들어요. 세부적인 상황까지 다 만들면은 국회의원 그 법 만들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큰 것만 만들어 가지고 큰 것만 가닥만 세워서 만든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한테 넘겨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 내용을 보고 국무위원 회의할 때 특히 국장 이거 하려 되겠어? 다른 국무위원들 얘기해봐. 이거면 되겠어? 아닌데요. 세분시켜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면 싸웁니다. 세분시키는 작업합니다. 어디에서? 대통령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세 번을 시킵니다. 이것도 세 번 시키고 얘는 필요 없어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 시킨다?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이 한다 그 말이에요. 국무위원회에서. 이게 바로 우리는 대통령령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령. 이것은 법률 범위 내에서만. 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요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세분하는 것까지 다 맡겨버리면은요, 우리 정부에서 일 못합니다. 빨리 법을 빨리 바꿔주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것만 만들어갖고 와! 해놓고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한다고요? 빨리 시행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빨리 시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대통령령은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에는 대통령령 나옵니다. 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통령령보다 빨리 시행한다?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시행령이 바로 대통령령을 다르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법률 용어는 대통령령. 실무에서는 시행령. 왜?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 같은 레벨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우리와 관련된 부서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국토교통부에 그 세분된 거를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는 국장이 짱이야. 국장이 앞에 앉아있고 각 부서 짱들 나와. 국장, 부장 다 앉았습니다. 요거면 되겠어? 안 되는데요. 또 세 번 시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또 이렇게 세 번 시키. 이 세 번 시키는 게 뭐냐? 누구 이름으로? 국장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 다 같이 시작. 국토교통부령. 근데 그 부가 많잖아요. 그죠? 기획재정부령.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냥 부령. 여기 사이에 총리령이 있는데 내가 뺐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데. 자, 일단 부령. 뭐라고요? 부령. 국토교통부니까 줄인 겁니다. 부령. 우리 책에서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 나오겠죠. 그러니까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장관 이름을 붙이고 부서가 붙이고 령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령은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떤 말로 쓰느냐? 이게 바로 시행 규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통령령은 뭐라 부른다고요? 시행령. 부령은 시행 규칙이라고 불러요. 시행 규칙.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과 부령,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 두 가지를 싸잡아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명령. 우리가 직장에서 명령 내린다 이런 말도 있지만 명령은 부동산 공법 안에서는 법률 용어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싸잡아서 간단하게, 즉 대통령령과 부령을 간단하게 싸잡아서 공부하다가 만약에 명령 그러면 두 가지를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 법률의 법하고 합쳐가지고 명령의 영 따서 우리 뭘 한다고요? 그래서 법령이 법령. 법령도 법령 체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옛날 10몇 년 전에 오류가 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법률이 6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앞에는요, 법률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렇죠? 법률이 안 들어가면은 이게 어느 법의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건축법이다. 그러면 다음 중 건축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죠? 그러면 건축법에 했으니까 그 5개 지문은 법에 있는 내용들로만 나와줘야 돼요. 맞죠? 그죠? 만약에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의 지문이 하나가 들어갔다면 그 문제는 오류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오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건축법령이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건축법령상, 주택법령상, 도시개발법령상 하면은 법이든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간에 어디에서 지문이 떠도 오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법령상. 자, 요까지야. 그리고 요까지는요. 요까지가 바로 우리가 시험범위입니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주로 나오는 것이 법에서 60, 70%, 대통령령에서 20, 30% 나옵니다. 부령은 1% 미만.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일부러 40문제에서, 특히 주택법에서 한 문제 정도가량 일부러 틀리라고 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 공부한다고요?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주로 이제 법률과, 즉, 법과 대통령령도 일부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골라서 만들어 엮은 것이 부동산 공법 책이에요. 책. 그러면 부령, 어쨌든 간에 아무리 공부해도 일단은 우리는 부령까지가 일단은 시험 범위입니다. 그렇죠? 요 밑에가 뭐죠? 나오는 것이 바로 조례. 규칙이에요. 조례, 지방의회. 규칙은 지자체.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만드는 것은 규칙이고, 강명시 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조례. 그러니까 조례와 규칙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왜? 다 다르니까. 최소한 같지 않으니까. 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무조건 조례예요, 조례.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 배워요? 시행규칙까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국토법 시간에 배웁니다. 용도 지역 배울 때에 만약에 용도 지역은 들어봤을 겁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등 배웠습니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특히 상업지역 중에서도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주거지역 들어봤잖아요.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배우잖아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공부할 건데 법에서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60% 이하입니다. 아시겠죠? 60% 이하인데, 근데 잘 보세요. 원래는요, 요게 일반 주거지역이 먼저 세분되기 전에는
그냥 주거지역이에요. 아시겠죠? 주거지역, 아시겠죠? 주거지역인데, 여기지, 첫 번째 세분된 것이 뭐냐면,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이게 준주가는 얘기죠. 근데 주거지역에서는, 봐요.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을 정한다. 일단 70% 이하는 법이에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세분시켜가지고 7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쪼갠 겁니다. 첫 번째 쪼갠 게 뭐냐?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용 주거다. 그러면 일종 전용, 그러니까 주거도 단독이 공동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하고 또 전용 주거는 또 1종과 2종으로,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으로 또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50%, 50%, 60%, 60%, 50%, 7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분시킨 거는 뭘로 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한 겁니다. 이럴 때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은 일단은 60% 이하까지입니다. 건폐율이. 근데 공부는 그래 배우지만 여기 광명시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는 광명시 조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랑 달라요. 만약에 법에는 60% 이하이지만 광명시 의회에서 조례에서 50%라면 50%까지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모든 것은 조례. 광명시에만 조례인데 다만 우리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보는 범위까지만 공부할 뿐이다. 조례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조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만약에 조례가 나온다. 이번 시험은 광명시 조례 시험 본다고 우리만 다 볼게요. 그러면 그죠?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령 체계. 아시겠죠? 예, 이거는 위계 질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종전 시간에 제가 약간 좀 맛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청 체계에 있습니다. 그죠? 법령 체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광명시가 있는데, 광명시는, 광명시와, 작게는, 광명시하고 우리 광명시민, 즉, 광명시와 우리랑 관계 연관되어 있는 그런 법이구나. 나아가서는 경기도청과 시민입니다. 그들은 경기도청과는 경기도민이죠. 그죠? 광명시와 광명시민과의 관계. 똑같은 나의 존재가. 또는 경기도청과 경기도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되었던 광명시든 간에 모든 계획을 만드는 자는 시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광명시에서, 경기도에서 만듭니다. 그 만드는 그 계획이 우리 국민과 우리 시민과 도민과 연관이 있는 계획도 있고 연관이 없는 계획이 있다. 하지만 만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게 바로 뭐냐? 요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법이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읽을 때 어떻게 읽자고요? 국토법을 읽습니다. 저랑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 만든 목적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국토를 개발할 때는 자, 뭐가 먼저입니까? 계획이 먼저입니다. 선계획.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개발해서 잘 후 이용하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항상 계획이 먼저입니다. 계획대로 개발하자. 그래서 이용하자.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만든다고요? 누가?
누가? 한마디로 행정청이. 왜? 시청도 행정청이고 도청도 행정청입니다. 국민이 안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 할까요?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뭐라고 하죠? 어떻게 알지? 바로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 행정계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부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 행정계획, 광명시에서, 경기도에서 만드는 그 행정계획이 우리 시민과, 우리 국민, 우리 도민과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와 국민과, 그죠? 예. 관련이 있는 계획이 있고, 관련이 없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두 가지 나오는데요. 이것이, 자, 구속적 행정계획인데 줄이겠습니다. 구속적 계획. 있으니까. 구속적 계획과 구속하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이 있습니다. 자, 구속이라는 말은요, 수갑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잘 보세요. 관련성이 있는 계획을 구속적이다. 관련이 없다, 비구속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관련이 있다, 없다를 누구로부터 알 수 있죠? 행정청 알 수 있나요? 누구로부터? 국민. 얘기했잖아요. 우리 국민하고 관련이 있는 계획도 있고 없는 계획도 있다. 왜? 만드는 사람은 무조건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드는 계획은 최소한 나는 관련이 있다. 내가 계획 만드는데 이 계획은 나는 관련이 있고 너랑 관련이 있고 내가 만드는 관련이 이거 나만 관련이 있어. 너는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은 어떤 계획이든 다 관련이 있고 하지만 국민은 그 계획이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관련이 있으면은 구속적 계획, 관련이 없으면은 비구속적 계획. 그러니까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을 나누는 기준은 행정청이요, 국민이요. 그렇죠. 그래, 그거예요. 국민. 그러면 써볼게요. 여기 행정청이다. 이게 행정청이다. 나아가서 국민 속에 뭐, 여기 국민, 뭐, 개인, 뭐, 도민, 시민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도 행정청이다. 국민이다. 했을 때, 잘 보세요. 행정청은 무조건, 관련이 동그라미 할게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도 구속하고, 동그라미는 행정청은 다 구속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요 구속적은 뭡니까? 국민은 구속해. 그렇죠? 얘는 뭐요? 구속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적과 비구속적 계획을 나누는 기준은 국민이에요, 국민. 우리. 행정청은 무조건 다 구속합니다. 다 관련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우리 학자들이 얘는 둘 다 관련성이 있어요 해서 우리는 양면적 계획, 또 양면적 계획을 하고요. 양면적 계획. 얘는 하나만 관련이 있어요. 일면적이래요. 일면적 계획. 자, 잘 보세요. 내적이다, 외적이다 했을 때 내적, 외적. 행정청과 국민 중에서 둘 중에 누가 내적이에요? 만드는 쪽. 누가 내적이에요? 만드는 쪽. 누가 내적이에요? 그렇죠. 만드는 쪽이 내적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외적 다 내적이죠. 얘는 내, 외적 계획이다. 얘는 내적은 내는데 외적 없죠. 그죠? 얘는 뭡니까? 내적 계획이다. 다른 말로 내부적이다. 이래 불러요. 여기다. 방금 노랗게 쓴 이 부분은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아니고, 실무에서 우리 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건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시험에 혹시 또 나올까봐 써보는 겁니다. 하지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자, 그러면
이제 알았죠? 우리 국민을 구속하면은 구속적 계획. 국민을 우리 구속하지 아니하면은 비구속적 계획이다. 자,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구속적이다. 그러면 너랑 관련이 있다. 강명시에서 강명 시민을 위해서 도로 설치한다. 도로. 제가요, 도로를 가지고 설명 많이 합니다. 왜? 가장 이해가 빨라요. 도로가. 공동묘지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기반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그러면 강명시장이 강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차관에 맡겨 출퇴근 시간만 되면 난리. 외곽도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지하를 파든 간에 하여튼 이런 설치 계획 수립한다. 이럴 때 토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로 못 넣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토지 누구 겁니까? 광명이 살고 있는 그 특정한 국민 중에 한 사람인 개인 건 시민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시민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후속적 계획이에요. 그런데 계획만 딱 수립하고 빨간 줄만 딱 거기 있고 사업 안 해. 집도 안 팔려, 빨간 줄 때문에. 언제 할 거야? 계획만 수립할 뿐이고 언제 할지 몰라. 토지 수용해야 안 해요. 집회야 안 해요. 지금 이 순간 그 시민과 국민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획만 있을 뿐이고 끝. 이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래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자, 관련이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있으면은 자, 네 토지 수용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너 건물 일러 그래? 네 마음대로 쳐. 뭐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건폐율에 맞게, 용적률에 맞게, 고도제한에 맞게 법에서 규정한 대로 해야 돼. 우리가 만든 조례대로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국민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행정청에서 처분을 내립니다. 요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죠?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 얘는 뭐야? 그러니까 얘는 행정처분의 성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절대로 이거 외우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 행정처분. 아, 행정청이 내린 처분. 누구한테? 나한테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하면 허가 안 해준대. 나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네? 그걸 뭘로 하는 겁니다? 조례로. 법으로 하는 거잖아, 법으로. 아, 그건 안 돼. 시청 찾아가가지고 맨날 건축 가서 이거 되면 안 돼. 그 사람은 법 보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요. 뭐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행정처분. 그런데 얘는 우리 국민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이런 행정처분이라는 말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 아예 안 나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잘 보세요. 또 하나. 행정처분. 야, 너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하라면서,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본 거야. 너 때문에 손해봤어. 왜? 내 마음대로 해라. 너가 시킨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손실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 했는데 손실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가서 돈 달라 그래. 얼마인데? 1억밖에 안 돼. 안 할 거야, 그걸? 그럼 뭡니까? 그 시청을 넌 도청 상대로 뭡니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싸움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뭐라 하느냐? 행정쟁송. 행정청을 상대로 싸움을 제기한다. 그 말이죠. 이 행정쟁송이 3단계. 첫 번째가 뭐냐? 이의신청입니다. 뭐라고요? 이의신청. 요건 뭐냐면요. 나한테 처분을 내려준 사람 직접 그 사람한테 제기하는 것이 이의신청입니다. 만약에 광명시에서 건물 짓습니다. 허가권에는 광명시장입니다.
광명시장 이름은 나옵니다. 도가 아니에요. 일단은 원칙상. 근데 광명시로 너 때문에 손해봤어. 광명시를 상대로 제기하는 건 뭐라고요? 이의신청. 그래 불러요. 그런데 손실이 입은 건 당연한데 광명시에서 잘 해줘 안 해줘? 예?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 안 해줘. 이게 참 이게 좀 안타까운데 유럽이나 미국은요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당히 반대야. 반대. 막 해주고 막 오히려 막 몇 배로 더 막 보상해주고 해줘야 내가 다음에 또 뽑히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돼가지고 한번 판결 나오면 막 몇백억이야. 대한민국 10만 원 줄 때 걔네들은 막 몇십억 줍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판결이. 정말로. 근데 대한민국은 이거 사고를 좀 바꿔야 됩니다. 해줘. 그러면은, 뻔히 알면서도 내 임기 내에 그런 선례 남길 수가 없어. 아예 안 해줘. 이렇게 안 해줘. 이런 문제가 참 고질적인 병입니다. 들어봤죠? 그죠? 내 임기 내에는 그런 선례 남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안 해준다는 얘기니까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러면은 광명시에서 안 해주면 이걸 끝낼까요? 요 사람 윗사람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요? 누구요? 웃지 말고 누구예요? 그쵸. 여기 아까 배웠잖아. 여기 배웠잖아. 여기 시위 누구요? 도. 아시겠죠?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위계 질서인데 만약에 광명시에서 뭔가 지금 정부에 할 말이 있다. 국장 찾아가고 난리 나요. 누구 생각한 거예요? 도. 찾아가면 도시사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명 우리 남들 알잖아요. 군대 가서 사병들 봐요. 일병이 할 말 있으면은 상병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상병이 그 받아가지고 병장 하는 것이지 일병이 상병 때려치고 병실에 갔다가 그날 밤 집합 그냥. 그 정도로 모든 세계가요 위계 질서가 딱 잡혀 있습니다. 무조건 도 안에 시 구는 누구냐? 누굴 바라봐요? 도요 도.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게 뭐냐? 공법의 아버지는 누구냐? 국장이라면은 공법의 어머니는 누구요? 도지사. 아시겠죠? 시장 군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는 국장이고 어머니는 도지사예요. 무조건 도를 통해 갑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서는 안 해주니까 에이 너 위 찾아가 윗대가리 찾아가 누굽니까? 경기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 용어 직근 광명시 직근 상급 관청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너 윗대가리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예.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자, 따라합니다. 행정심판. 잘 들으세요. 요거는 우리가 잘 거론됩니다. 행정심판은 무조건 당사자 상급 관청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같은 레벨보다 한 단계 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인데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니까 세 번째가 있겠죠, 그죠? 잘 보세요. 광명 시민이 너희들이 어떤 광명 시민의 억울함을 알겠는데 광명시장도 나몰라 하는데 내가 미쳤냐? 그런단 말이에요. 안 해줘.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막판 갑니다. 바로 법원 가서 소송하는 겁니다. 소송. 이게 뭐죠?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을 상대로 싸운다. 행정소송. 개인끼리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렇죠? 민사. 개인끼리는 민사. 민법에서 나오는 용어는 민사소송이고 개인끼리. 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행정청은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은 나랑 관련성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행정쟁성이란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뭐. 나 관계도 없는데 뭐 그런 계획 있는 것도 모르는데 뭐. 싸울 게 뭐 있어? 얘는 행정쟁송이라는 말 나와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 그럼 안 나와.
자, 하나 더. 그럼 행정처분 내릴 때에, 야, 이렇게 해.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알았어. 언제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 그럽니까? 무조건 언제까지를 하라고 분명히 기한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나온다는 얘기죠. 건축법 건축 허가 받은 다음부터 1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물론 연정이 있습니다만은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돼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기한. 주택법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택법은 5년. 5년인데 건축법은 1년이에요. 가령 공장은 공장은 3년, 건축법은 2년. 신고가 1년. 아시겠죠? 2년. 그래서 공장만 3천. 이렇게 2년 또는 3년 또는 1년, 주택법은 5년 있는 이유가 요 기간 내에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라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효력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효력. 얘는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는데 요 기간 내에 안 하면은 효력을 잃겠죠.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 실효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비효력적 계획은 효력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얘는 효력이란 말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나와요? 실효란 말도 아예 거론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 계획 중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계획 중에 그러면 방금 말한 구속적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시군 관리 계획. 한 번 더 시작. 도시군 관리 계획. 그리고 우리랑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광역 도시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라고요? 다 같이 시작. 광역 도시 계획. 하나 더. 도시군 기본 계획. 따라합니다. 광역 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우리가요, 비구속적 계획은 계획을 수립할 때에 얘는요, 얘는 이 두 가지 전부 다 얘는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수립 승인. 그런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을 입안을 해서 결정을 받는다. 이래 불러요. 입안 결정입니다. 다 같이 입안 결정. 수립 승인. 잘 보세요. 계획을 입안하는 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거나 의미에는 차이 없어요.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결정하는 거나 승인받는 것이 결정이거든요. 결정받는 거나 승인받는 거나 의미는 같은데 그러면 굳이 왜 같이 쓰지 따로 쓰고 있느냐? 간단해요.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을 구분시켜 주기 위해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관련성이 있는 계획은 입안 결정. 나랑 관련이 없어요. 수립 승인입니다. 국회에서 법 만들 때에 법을 입안한다 그래요. 법을 수립한다 그래요. 빠른 것도 죄요. 법을 입안한다 그래요. 국회의원이 법을 입안한다. 국회의원이 만드는 그 법이 국민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안한다. 물론 뭐 실무적에서 수립한다 해도 틀린 거 아니지만 일단 표현이 그래요. 법을 입안한다. 여러분들 오늘 듣는 순간 과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았는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동안 살아왔으니, 그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구석에 붙어서 맨날 살림만 하다가 그죠? 잘 오셨어요. 지금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도 그죠? 이제는 목숨 높여가면서 좀 내 살을 찾아야 돼요. 언제 그걸 믿고 있냐고. 그 핑계 대고 이렇게 놀러 겸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공부해서 돈도 벌고 좋잖아요. 지나가는 말. 여러분들이 요거 물론 공부하다가 공법이 재미없는 내용 많기 때문에 내가 중간중간 실무 얘기를 내가 해줄 겁니다. 왜? 공법은 실무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벌이가 현찮으니까 많이 옵니다. 그죠? 옵니다. 나라도 좀 벌어가지고 반찬값, 애를 교육비,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남편보다 더 봅니다. 더 벌어요. 근데 지혜로운 아내와 그렇지 못한 아내가 있습니다. 자, 남편의 월급이 요즘 많이 받아야 500일 겁니다. 많이 받아야. 보통 300에서 3, 400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대기업의 부장급이 아닌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하다 보면요. 진짜 막 한 달에 몇백에서 막 몇천까지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실력도 운도 있지만 지혜로운 아내. 내가 많이 벌어도 남편한테는 항상 남편 월급보다 낮게 불러줘야 됩니다. 300이면 이번 달에 한 250 벌었나? 이런 식으로. 일부러라도. 처음에 당신 오늘 300이지? 나 이번 달 500 벌었어. 한두 번은 좋아. 자꾸 얘기해봐. 남편 얼마 기주. 진짜입니다.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왕이면 남편, 저게 나보다 많이 벌었는데 적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데 그때마다 니보다 돈 많이 벌었는데 그때 사회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싸우면은 니보다 내가 돈 더 많이 벌어 이래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싸울 때 나보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그렇게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그거를 팩트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봐요. 남편 기죽입니다. 그렇다고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벌어. 버는데 남편의 길을 좀 하려고 하면서 두 번째 돈 많이 벌잖아요. 자꾸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고요. 남편을 그만두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 살려주고 당신 잘한다 살려주고 돈은 꾸부쳐놓고 안 보여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돈 많이 보여줘봐. 나도 부동산 할래. 직장 때려치우고 그런다고요. 이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슬기롭게 대처하시고요.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실무에서는. 지금 여기 제가 광명 사거리 가잖아요. 가면 아는 부동산 내가 많아요. 지금요. 옛날 오래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분명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공통점이 뭐냐?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그렇죠. 네. 공통점이 뭐냐? 수립 승인입니다. 근데 두 계획은 분명히 같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다른 점이 뭐냐? 광역도시계획은 요거는요, 2개 이상 도시에 걸칠 때 수립하는 계획이고, 도시군기본계획은 오로지 1개 도시 안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우리 국민과 관련 없습니다. 없어요. 자, 광명시 안에서만 외곽도로를 설치하고 싶어요. 근데 계획만 수립할 뿐이고 사업은 언제 할지 몰라. 그냥 계획만 있을 뿐이고 한다면 그것은 도시군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도시 안에 있는 수장이 합니다. 근데 광명시 옆에 보겠습니까? 옆에. 시, 부천시. 만약에 광명시하고 부천시하고 최소 2개 이상이 걸친다. 그러면 걸친인데 그 계획은 반 잘라가지고 요거는 광명시장에 우리는 2차선, 요거는 부천에서 우리는 5차선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같이 해야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 그렇죠? 이렇게 2개 이상이 걸칠 때에는 분명히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이든 도시군기본계획이든 광역도시계획이든 간에 한 개 도시 안에 있든 2개 이상 걸치든 간에 지금 당장 토지 수용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면 그때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구속적 계획이란 이거는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뭐 계략적, 포괄적 이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속적 계획은 나왔네, 그죠? 바로 얘는 구체적인 집행 계획입니다. 집행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인데 여러분은 어느 계획에 솔직하게 어느 계획에 관심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계획이 뭐냐?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나와요. 여기에 수리권자, 승인권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는가.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리권자가 누구고 승인권자가 누구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까지만 딱 배우면 더 이상 안 배웁니다. 왜? 우리 국민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입안하고 누가 결정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만들어지는가 배우는 건 똑같아. 플러스 알파. 우리 국민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까지 살펴보고 그 내용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공부하는 것이 국토부 전부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왜 배워요? 왜? 우리 국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것들은 안 배워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는 우리가 들어봤던 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들, 기반 시설 들어봤죠, 그죠? 기반 시설 이런 거,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절차,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다음에 계획,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그다음에 계획까지. 요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입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요거 내용 다 배우면 국토법 끝!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국민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그냥 계획의 절차만 공부하고 끝. 관계가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절차 플러스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운다. 그래서 이번에 11월과 12월 달은요, 큰 틀을 잡습니다. 그죠? 그때 최소한으로 수리권자가 누구고 승인권 누구 이 정도는 배우고 절차는 다음에 할 겁니다. 큰 틀 잡아서 좀 대충 이 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정비사업이면은 6개의 정비사업 도대체 뭐야? 그 기본적인 것만 일단 알아두고 1월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조금 더 세분화되게 좀 공부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도 어려워 난리인데, 그죠? 그래서 공법은 체계적으로 조금씩. 일단 11월은 뭘 한다고요? 큰 틀, 공법의 체계를 잡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 나옵니다. 나온다고 여기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외우는 겁니까? 이해하는 겁니까? 이해. 그렇죠.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막 쓰면서 막 그걸 뭘 외우고 있냐고요. 그래서 쓰지 마시고 듣고 까먹으면 또 요걸 또 동영상 틀어서 보세요. 그냥 내 얼굴만 보지 말고 농담.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왜? 요 내용에 조금씩 문제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뭐 세부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내용을 모르면 또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는 겁니다. 1시 반까지인데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관련성 있는 그 마지막까지 정리하면 오늘 끝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